반갑습니다. 신앙송가 여행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동량의 시학, 우리는 논어에서 위정편, 공자가 이야기했죠. 시경에 나오는 시 300편을 다 읽고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사무사, 생각에 사악함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바로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것은 콜라는 순간의 갈증을 해결하지만 물은 영원한 갈증을 해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생각의 깔끔함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영원히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무사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오래 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고전은 우리에게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고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 300, 이러니 폐지왈 사무사, 시경에 나오는 시 300편을 읽고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지더라. 바로 깔끔한 생각, 그것은 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특히 전통문화 기행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인류의 스승들이 먼저 살고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과거를 검색하고 현재를 사색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탐색해 나가는 것이 여행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을 좀 복습해 보면 시는 바로 최고의 표현의 방법이 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방의 감초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 약만 처방하면 쓰기 때문에 몸에는 좋지만 환자가 목에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가 먹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 약을 순화시켜주는 것은 바로 감초의 역할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감초가 바로 약이 잘 스며들면서 그 쓴맛을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인간이 관계할 때 대화를 통해서 옳은 말을 할 때 바로 감초의 역할이 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가장 옳은 말을 가장 기분 좋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여행을 통해서 경남 산청 구형왕릉을 소개했습니다. 산청에는 구형왕릉이 있죠. 가야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의 무덤이 돌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돌담에서 인문학적 의미는 바로 돌을 생긴 그대로 차곡차곡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재능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담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문학이란 스펙이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탁월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너는 이런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인문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돌담은 돌담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거물이 있으면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바람은 거물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어느 공간까지는 이륙할 때 힘이 들지만 몇천 미터 상공을 올라가면 공기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지금 각자가 느끼는 신경증, 고통이 있다면 정당하게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도 그 고통을 회피했다면 그 결과로 지금 신경증의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모든 일은 오르막이다 이런 것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형왕릉 돌담에서 돌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다람과 다람이 만나서 돌담을 만들고 이 돌담은 천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돌담과 돌담 사이에 구멍이 있더라. 그 구멍을 우리는 바람이 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여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형왕릉, 신라의 가야의 마지막 왕이죠. 구형왕릉은 가야의 마지막 왕인데 11년간 제위를 했는데 바로 이 구형왕릉은 신라가 쳐들어왔을 때 전략적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정면 승부를 했을 때는 가야가 씨족이 맨날 남길 수 없다. 이런 것을 알고 바로 자기를 인정하고 신라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선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형왕릉의 아들의 아들 김유신이 바로 김의 김씨가 되겠죠. 신라에서 하랑을 만들고 또 신라가 통일하는데 1등 공신을 하고 김의 김씨가 자손대대 번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정신이 구형왕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바로 지피지기, 자기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영국 속담에 같은 일을 2번 반복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맥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형왕릉, 우리가 조선조를 보면 세종, 그다음에 문종, 단종이 그다음에 세조가 있을 때 바로 세조가 단종 왕을 찬탈하죠. 그럴 때 세조의 그런 어떤 강한 권력 의지를 보고 차라리 결과론적이지만 단종에게 왕을 주지 않고 세조에게 왕을 줬다면 그런 피비린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바로 아들이 있으면 무조건 장자 원칙이 아니라 역량이 있다면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에게 또 기업가 같으면 기업을 맡기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녀의 역량 중에서 리더십이 있고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세자라든지 또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인문정신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이게 좋지만 자식은 이것이 싫을 수 있다. 좋아하는 재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문화기행을 한번 다녀왔죠. 구형왕릉에서 우리가 돌담 또는 돌무덤을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네, 바로 돌담 인문학에서는 우리가 탁월함을 발견했고 그리고 돌담과 돌담 사이에 공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화리를 발견했습니다. 탁월함이란 그 돌담에서 그 돌, 각자의 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돌이 뜻으로 협력하면서 돌담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문학이란 자기의 탁월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에서 나오지만은 공자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지학 그리고 30에 이립 바로 섰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을 더 공부해가지고 40이 되었을 때 불혹, 유혹에 흔들림이 없었다. 적었다. 40이 제2의 사춘기다. 몸의 사춘기는 중학교 때지만 몸의 사춘기는 40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40대에 유혹이 가장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흔들림이 없었다. 50이 뭐냐? 지천명, 하늘이 내게 준 명을 알았다. 바로 이 명이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소명이 뭐냐? 내가 타고난 재능을 알아차림이 50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의 길을 가는 방향을 잡은 것이 바로 50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논의 마지막 문장 중에서 부지명이면 무의위 군자니라. 부지명, 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 부지명이면 무의위 군자니라. 무의위는 영어로 cannot, 할 수 없다라는 거. 뭐가 할 수 없다? 군자가 될 수 없다. 하늘의 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늘이 나에게 준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군자가 될 수 없다. 하늘이 내게 준 탁월함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의 소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50이 되어서 군자가 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로 백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도 이야기하지만 출세라든지 뭐 이런 직함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함은 높은데 정책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수만 명이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버스 기사가 되어서도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이동을 시켜줬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명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자, 레이디 앤 젠틀맨의 사례를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어떤 그 분은 여러분 이제 그 범죄 심리 이런 데 종사하는 분은 자기가 범죄자들의 유전자 이거면 범죄자 것만 관리하면 되지만 그게 조상들 거 이런 것들도 있으면 관리를 다 해가지고 그 사람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지만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갖다 대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범죄자를 잡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알리바이는 걸 시간을 대주해 보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문정신 또는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담에서 공간을 발견했고, 그리고 바로 돌담에서 돌이 생긴 것이 각자 다른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협력을 통해서 돌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화의 조화로움의 이치다. 우리는 합리라는 것도 있고 합리를 넘어서 활의의 단계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합리는 뭐냐? 옳고 그름에 빠져버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활의는 뭐냐? 바로 조화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형왕릉 돌무덤에서 우리는 활의를 발견하는 그런 의미 있는 문화기행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간이라는 것은 사이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와 그리고 이제 여행입니다, 그죠? 신앙송과 여행에서 우리는 결국은 소통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우리는 소통의 방법 중에 표현을 잘하는 방법 중에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이 질문할 수 이것은 내게 묻는다. 잘 말하는 방법에 대한 걸 답변하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바로 yes but 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yes but 합법이다. 바로 모든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네라고 먼저 응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화를 할 때 어떤 분이 있죠. 대화하는 중간에 그게 아니고라고 탁 자르는 사람이 있죠. 또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이야기하면은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도는 지금부터 우리가 상대하고 대화할 때 또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큰 의미가 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먼저 긍정적 언어로 답변을 해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사회가 성과주의 사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초중고를 보면 인간의 재능은 각자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의 재능만을 가지고 초중고 대학에서 순위를 정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인식하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상위 3%는 있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상대방과 비교를 통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연기를 잘할 수도 있고 운전을 잘할 수도 있고 그 잘하는 것이 다 다른데 우리는 하나의 공부라는 잣대로만 평가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수는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열등감을 가지고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열등감 또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무엇이 발생하느냐?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낭송과 예행이라는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표현을 배우게 되는데 그 표현을 할 때는 yes, but 합법을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아니고 또는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바로 먼저 맞장구를 쳐주라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뭐가 가냐면 야구에 비하면 야구 공을 받을 때 이 받는 손이 공이 날라올 때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손을 뻗으면 이게 마찰이 팍 납니다. 그죠?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안으로 포용하면서 받으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대화에 있어서는 yes, but 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키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es, but 합법은 우리가 이제 그 성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재능만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자존감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익숙하지도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서 뚜벅뚜벅 학위 시습을 통해서 자기 재능의 최고가 되어가지고 그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잘 산 삶이다. 또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제 노노 리더십에서 중궁이 위 계시집에 갔을 때 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선유사, 사속가, 그 현재라고 이야기했죠. 선유사, 작은 일은 실무의자에게 맡기라. 사속가, 약간의 잘못은 봐주라. 그리고 그 현재, 어진 사람을 쓰라. 바로 의인, 의심이 있는 사람은 불용 쓰지 말고 용인, 사람을 썼으면 불의, 의심하지 마라 라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시연책 나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나무의 모든 기둥은 제가 볼 때 둥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왜 둥그느냐? 생존하는데 둥근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를 지은 것이 나무 이동성, 우리 집들 감나무 기둥은 둥글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 기둥도 둥글다.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둥글게 살라고, 둥글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또 읽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시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고맙습니다. 이 시를 배경으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